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전청약과 관련된 정책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3기 신도시 9,400호 등 사전청약 32,200호 확정, 7월에 4,400호, 10월에 9,100호, 11월에 4,000, 12월에 12,700호, 21일부터 세부지침 안내. 자, 오늘을 말하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 제도는 다 아시죠?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한 다음에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보통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는 한 2년 정도로 본다라고 했는데, 사업 승인과 주택 착공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시간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죠? 토지 보상. 어쨌든 이 토지 보상이 어떻게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 진행 속도가 좌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분양 물량은 기본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공급이 됩니다. 2021년부터 해서 2022년도에도 계속 사전청약 분양 물량이 있죠. 그리고 공급 물량에는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본 청약 시점에 가서야 이제 분양가가 확정이 될 텐데, 그래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 입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 곳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일일이 하나씩은 다 볼 수 없는데, 우선 7월에 시작을 하는 인천 계양이 있고요. 남양주 진접. 남양주 진접은 남양주시 중에서도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4호선의 연결성을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 복정 1, 의왕 청계 2, 위례. 저는 여기서 이 세 곳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쪽에서 가깝죠. 위치상으로는 복종역이랑 산성역 사이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근데 이 사이에 역이 하나 신설이 되는데, 그곳에 위치한 성남 복정지구가 위치합니다. 여기는 뭐 주변 시세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남시에 분양하는 물량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성남 낙생 같은 경우에는 판교 대장지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판교까지 거의 20분 정도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성남 신촌 같은 경우에는 수서역 쪽과 가까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위례는 뭐 위례 신도시 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나중에 잘 봐야지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성남 신촌이 있죠. 그리고 성남 낙생도 좋고요. 성남 복정 1, 2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이쪽 위치한 과천 주암, 그리고 하남 교산. 자, 이쪽들이 약간 좀 주의 깊게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세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가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400세대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그리고 의왕 청계는 300세대인데 300세대가 다 신혼희망타운이고, 위례도 다 신혼희망타운이고, 성남 신촌 여기는 이제 분양이 들어가고, 성남 낙생 여기도 신혼희망타운, 성남 복정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제가 또 좋다고 했었던 과천 주암도 신혼희망타운이 거의 1400, 공급하는 거는 1500인데 말이죠. 그리고 하남 교산은 1000.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주요한 입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신이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나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좀 주요 있게 봐야 될 지역들은 이 정도 된다. 고양시 장항지구라든지 고양 창릉 이런 데도 좋기는 한데, 이 어쨌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사전청약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돼서 다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호, 그 중에 이제 300세대가 신혼희망타운이었죠. 그리고 성남 복정지구 1000호, 위례 400호, 그리고 두 번째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지구 1400,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지구 1800, 그리고 검단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시흥 하중, 양주 해천 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마지막 올해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3기 신도시 5900호, 그리고 구리 갈매 역사
역세권이랑 안산 신길 2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안산 신길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안산역에서 조금 가까운 능길역 쪽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사전 청약의 대부분 신혼부부들을 위한 물량만 좀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해는 하죠.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 물량의 신이타 비중을 절반 수준인 14,000호를 포함했고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청년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신이타 조건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혼인기간 7년 이내라든지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라든지 혼인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혼희망타운 좋죠. 하지만 기존 분양 물량을 더 늘려서 신이타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분양 물량에서 신이타 비중을 늘려버리니까 사실상 3기 신도시만을 기다려왔던 분들께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혼인 2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이 있고 거기에서 1단계 낙점자와 자녀 대상으로 해서 가점제 이렇게 공급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쪽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목돈 마련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LTV 최대 70%의 고정금리를 한다고 하고 이 부분은 근데 수익 공유형으로 갔었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집 공고가 나와야지 사실상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kr에 가시면 정보를 볼 수 있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이제 세대수, 설계 도면, 주택 공급 면적, 분양가,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전 청약도 사실상 그냥 분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사전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 청약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도 알려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이 되셨다면 나중에 본 청약 시 바뀌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기준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 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해서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후에 더 좋은 입지가 있다라면 신청을 하셔서 당첨을 받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를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고 거주하고 본 청약 사이 기간 동안에 1년 내지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을 하시면 당첨이 되는 것인데 다른 데 당첨이 되거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첨이 취소가 된다라는 뜻이죠. 사전 청약은 언제든지 당첨 포기를 할 수 있다. 본 청약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전 청약 관련 Q&A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청약은 다른 사전 청약에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 청약은 한 곳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본 청약은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다라는 점. 대신에 사전 청약 당첨이 됐다라면 사전 청약 부분은 입주를 할 수 없다라는 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이런 데들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을 하면은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동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 청약 입지, 분양가 시세는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소득 요건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상승됐을 때 제가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전 청약 시 본 청약 일정 함께 안내되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그리고 주택 규모, 추정 분양 가격 등 같이 안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되는 시점에 모집 공고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본 청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한 부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시점이 됐었을 때 그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인천 이러한 경우 그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는 2년을 채우셔야지 되고 해당 지역이 이제 경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는데 투기과열은 2년이 되고 거기에서 30% 우선 공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과천시라고 하면 과천시 30% 거기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되고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라는 점,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청약 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가요? 물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본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현혹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신청 자격이 당연히 합리적인 것이고, 청약 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했습니다. 본청약 시 거주기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청약 시 재당첨 제한은 제가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최종 입주 여부 확정되는 본청약 시 되면은 그때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고, 사전청약 도입하려는 이유, 이거는 뭐 어쨌든 주택 수요에 대한 해소 부분 측면에 있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 속도가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빠르게 공급이 돼야 되고 도중에 청약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전청약 부작용이 그 전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업 지원 속도가 최대한 적은 부분들 지역으로 해서 입지를 선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1, 2년 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역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바로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구 지정이 되고 토지 보상까지 완료되고 대규모로 공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사전청약이나 3기 신도시만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입지에 좋은 청약 지역들은 무조건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렸던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입주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번에 사전청약 물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분양 물량 중에서 신이타 분양 물량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분양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 사전청약 공고일은 언제가 되나요? 이거는 뭐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15일 전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 접수하기 전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공분양주택은 지금 보면은 50대 50으로 이사 공급 대책 때 말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일단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00% 중에 특별 공급이 사실상 85%고 그리고 일반 공급이 15%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 공급을 하는데 1000세대 공급 중에 850세대는 특별 공급이고 150세대는 일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도 1000세대 중에서도 또 500세대는 만약에 신이타로 간다 그러면 500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은 또 425, 일반 공급은 75,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공급 저축 청약이라든지 40 이하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걸로 보셔야 되는데, 저축 청약이 굉장히 높아서 무조건 당첨되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 정도라면 그냥 좋은 곳에 공공분양할 때 저는 넣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리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자격 조건들은 제가 청약을 알려드리면서도 매번 알려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 되는데 그 중에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랑 예비 신혼부부, 여기서 보면은 소득 기준이 또 엄청 낮아야지 배점표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가 2년 이상 돼야지 또 3점을 받을 수 있고, 납입 저축 이거는 24회 대부분 다 채웁니다. 사실상 소득이랑 해당 거주 지역이 어쨌든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2년 이상이 되지 않고서 그냥 바로 지금 이동을 해서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난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낮고 물량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가점이 과연 괜찮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거 9점 거의 채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2단계로 70% 공급되는 거는 이제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이것도 어쨌든 3점이나 들어가죠.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뭐 대부분 다 채울 테고, 이제 자녀수에서 사실상 조금 갈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0%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지역만 거주한다고 해서 입주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되지만 사실상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전청약과 관련돼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를 하면은 신청 자격은 되지만 사실상 당첨이 되기 위한 조건을 위해서는 되게 희박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 요건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고 모집 공고가 나오면 또 알려드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청약의 자격이 요건이 되는 분들은 청약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이크 부동산과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